어쩔 땐 잠깐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는 이제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뭐 요즘 한국 방송에도 자주 나오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뭐에 대한 거고 도대체 오바마 케어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법인지 제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좀 궁금점을 좀 해소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 신문에 한 이틀에 한 번은 기사가 하나씩 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도대체 이제 오바마 케어가 나랑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를 하러 저희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뭐 오바마 케어와 나라고 저희가 지어봤고요. 자, 오바마 케어 많이 그러는데 의료개혁입니다. 그리고 공식 이름이 있어요. 오바마 케어는 이제 별명 같은 이름이고 공식명이 이제 영어로는 좀 긴데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첫 부분 Patient Protection은 환자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의료개혁에. 그리고 두 번째는 Affordable Care Act, 그러니까 저렴해진다.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면에 이제 커버가 되는 그런 법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2010년 3월 23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법으로 사인을 함으로써 이제 연방법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크게 법을 만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자, 무보험자가, 이건 미국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입원을 3일을 했을 때 드는 돈이 4만 불이라고 해요. 병원비가. 이게 어떤 사람 1년에 샐러리랑 맞먹는 이제 숫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건 이제 통틀어서 전국을 봤을 때 개인이 파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랍지만 또 이해가 가시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미국인 100명 중에 12명이 무보험자라고 하고요. 자, 한국 분들은 그래서 조금 많이 높습니다. 100명 중에 33%,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무보험자라고 해요. 제가 다른 이제 통계를 보면 뭐 27%도 나오고 33% 높게 이제 측정이 될 때는 나오는데 평균을 내면은 3분의 1분 정도는 한국 분들은 이제 보험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사실 개혁이 이제 됐을 때, 의료 개혁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든 한국 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게 한인분들에 대한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5%라고 붙여 있는 거는 사고사로 사망하시니까 사망률이에요. 한국 분들에 한해서. 이 32%는 어떤 숫자를 나타낼까요? 퀴즈. 첫 번째가 사고사 5%, 그럼 32%라고 붙어 있는 거는 어쨌든 병이랑 그쵸, 지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병이랑 관련된 거 맞습니다.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에요, 32%가. 그래서 한인들 중에 그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계신 한인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정기 검진을 가장 적게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유방암이나 대장암은 사실 미리 검사를 받으시면은 완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암이라고 하는데 검사를 많이 못 받으시니까 그걸 인한 사망률이 또 높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까운 이제 현실 중에 하나고 또 보험을 가입하는데 걸림돌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보험료가 또 여기 미국은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한인분들은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저렴한 플랜을 찾기가 또 어려우세요. 왜냐면 개인과 개인 가족을 위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정신건강이라고 했는데 한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이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분들만 이제 한해서인데 거의 10%가 어떤 우울증이나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소수 민족 중에서도 가장 이게 높은 수치예요. 아무래도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언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일을 계속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인분들이.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 목표는 의료 시스템을 많은 분들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왜냐하면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의료보험비 별로 걱정 많이 안 하시죠. 그리고 또 아주 극저소득층은 어떤 나라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서부터 중상층까지는 사실 혜택도 못 받으시고 또 의료비 내시는데 좀 어려우시고, 그 바로 이제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료개혁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의료개혁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를 해주는 규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벌써 등록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 3월 말일까지 등록을 받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시면은 내년 10월 달까지도 기다리셔야 돼서 중간에 만약에 그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은 다시 하시고 싶다고 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10월 달까지도 기다리셨다가 그때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월 말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시는 분은 꼭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 캠페인을 저희가 왜 하게 됐는지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베이 지역의 한인분들의 39%가 영어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그 의료 혜택을 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언어 소통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나라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가입을 하고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영어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못 받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는 그러면은 그 말을 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이 나가서 그 커뮤니티에 이제 가서 이 정보에 대한 거를 알려달라고 이제 그런 캠페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사실 48개의 비영리 이제 단체를 선택을 했고요. 이거에 이제 이 주 정부 공식 이제 캠페인을 하는, 그리고 저희 KCCB, 그러니까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가 그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인 단체로는 실리콘밸리 한미봉사회도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이 좀, 그러니까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정보를 얻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스트베이랑 상황 지역에는 저희가 유일하게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요즘 사크라멘토도 가고 로버토도 가고 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캠페인을 시작을 했는데, 이 공식 지정 기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그 어느 곳에서 가도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정보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자기네 회사라든지 자기 커미션이랑 연결된 곳이랑 아무래도 조금 더 기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가 가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곳을 채택을 했고요. 또 보험 사기가 요즘 시작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시라고 저희 같은 곳에서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트레이드 마크예요. 저희 이제 인증 마크인데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어딜 가셔서 정보를 얻으시고 카운슬링을 받으시더라도 그쪽이 다 트레이닝을 받고 연수를 받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기관인지를 이제 확인을 꼭 하시고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바마 케어는 사실 복잡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무화된다, 표준화된다, 저렴화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잘 이해하고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무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벌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지금 의료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으신 겁니다. 이거 바꾸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의료보험이든 가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나는 어떤 식으로 여기 연관이 되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릴 때 지금 현재 직장이 아니시더라도 의료 혜택을 지금 받고 계신지 아닌지 일단 거기서부터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받고 계시다. 그리고 현재 의료 혜택에 만족을 한다. 가격면이라든지 받는 서비스라든지 그러면은 정말 아무런 행동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만족하시는 거를 취소하시고 가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의료 혜택이 없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면 그러면 소득을 물어봅니다. 보험이 없으신데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완전 이제 저소득층으로 들어가시면, 왜냐면 저희 그 사무실에 그런 20대 그 중반에서 후반 그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파트타임 일하시느라고 뭐 직장에서 의료 혜택을 못 받으시고 또 아직 그 직업이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서 소득이 좀 많이 적으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젊으시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나라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서 이제 해당이 되는데, 현재 저소득층이다, 성인이다, 그다음에 15,900불이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연간 소득이고요. 이거에 미만이시면은 나라에서 이제 제공하는 메디칼에 이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디칼 확산이에요.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는 메디칼이 미성년자라든지 임산부라든지 그리고 뭐 장애인, 그 65세 이상이신 분들, 그런 분들만 이제 그 가입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이제 특별한 상황이나 아니면 연령대 상관없이 저소득층이고 성인이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트를 그리는 게 이제 뭐 그 메디칼 가입 자격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인 가정, 뭐 2인 가정, 3인 가정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연령에 상관없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득과 신분 자격 조건이 맞으면, 그러니까 소득은 이거보다 미만이셔야 되고, 이제 신분은 뭐 영주권자이시라든지 시민권자이시라든지 그러면 메디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소득층만 맞으면은 자산을 확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뱅크에 뭐 이렇게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갖고라든지 뭐 생명보험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확인하지를 않고, 이 소득만 맞으면은 우리가 가입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메디칼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이 좀 편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방금 말씀드린 확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소셜 사무실로 가실 필요가 없이, 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익스체인지라고 제가 단어를 써놨는데, 이게 그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구매 시장 같은 거거든요. 보험 구매 시장.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본인의 정보를 넣고 내가 신청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셜 사무실까지 가셔서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소셜 워커가 이거 자격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투자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내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청하시는 게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5,900 미만인 성인은 이제 메디칼에 신청할 수가 있는데, 거기다 조금 이제 소득이 많다. 그러면 메디칼은 안 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방금 썼던 보험 구매 시장이라는 제가 단어를 썼는데, 이게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이제 단어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그래서 보험 구매 시장이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구매 시장은 보시면 알다시피 말 그대로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품들 나와 있고, 제품을 가셔서 확인을 하시고 비교를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뭐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이제 비교를 하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써있기를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소득과 상황에 맞춰서 의료 혜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플랜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 구매 시장입니다. 구매자가 각 플랜을 비교하고 선택하고 가입할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소득에 따라서 의료보험비에 대한 세금 공제, 그리고 의료 그 프리미엄, 그러니까 보험료에 대한 그러니까 의료보험비 그리고 진료비에 대한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컨셉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코스코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코스코는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지는 않잖아요. 그쪽에서 이미 엄선을 해서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질적 수준이 맞는 것만 받아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갖다 놓기 때문에 코스코랑 좀 비슷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코도 좀 홀세일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오잖아요. 같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험 구매 시장이라는 단어가 사실 많이 쓰이는 게 익스체인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또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익스체인지는 연방정부에서 쓰는 단어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에서 각 주에 너희 주에 맞는 상황에 맞는 보험 구매 시장을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게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보시면은 이게 동그란 이제 이렇게 원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커버가 됐다. 뭐 그래서 커버드 캘리포니아라고 지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잊어버리시지 않지 않으실까. 자, 복습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무화, 표준화, 저렴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의무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4년부터 이제 누구나 가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입 자격이 합법적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법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세요. 뭐 취업 비자, 학생 비자, 제가 알기로는 뭐 여행 비자도 여기 카운트가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합법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여기서 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 안 하시면 벌금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두려운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여기 벌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가지 금액이 있는데 이 중에 많은 거를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없을 시 부과되는 벌금, 연간 소득의 그러니까 1% 아니면 정해진 금액 둘 중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는. 그래서 2014년을 보시면 연간 소득의 1%, 성인 한 명당 95불, 이렇게 한 명이니까 부부이시면 곱하기 2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더 많은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벌금으로. 자, 2014년은 사실 봤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게 느껴지실 텐데 2016년에 가면 이게 굉장히 높아져요. 연간 소득의 2.5% 아니면 한 명당 695불, 700불이라는 얘기인데 부부를 계산하시면 1,400불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는 벌금을 내는 게 아마 보험료를 내는 것보다 더 많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3년 정도 기간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꼭 가입하세요 라고 좀 이렇게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은연중에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여기. 그래서 이거는 가정을 해서 자, 한 사람 40세라고 봤을 때 연간 소득이 예를 들어서 22,000불이다 라고 계산을 했을 때 무보험 벌금은 뭐 2014년에는 소득의 1%, 그 다음에는 2%. 자, 2016년에는 695불을 내야 되고요. 더 많은 금액을 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도움 레벨, 그러니까 등급이 가장 낮은 가장 저렴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한 달에 드는 비용이 46불이에요. 보험료가. 자, 2014년은 그리고 2015년은 이제 보험료가 좀 더 많이 나가요. 1년을 다 합산을 했을 때. 2016년에 가면은 결국에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격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저렴화 이제 여기서 좀 넘어가는데 방금 제가 1인 가정 40세 연간 소득이 22,000이라고 했을 때 가장 저렴한 플랜이 45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저렴해진 가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30세였을 때 블루크로스를 가입했을 때 330불을 제가 한 달에 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절대 제가 봤을 때는 높은 가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떻게 이렇게 저렴해지나 이제 보자면은 이제 한 사람이 가입을 하면 한 사람이 짐을 이제 무겁게 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 같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렴화가 돼요. 그래서 큰 기업을 보시면은 이제 뭐 500명, 600명의 그런 직원이 있는 곳을 보면은 의료보험을 굉장히 싸게 구입을 하는 게 그룹 플랜이고 그 회사랑 이제 컨트랙트를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저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1인 가정, 2인 가정 그런 가족들을 다 한 군데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함으로써 저렴화가 되는 거예요. 그룹 플랜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약간 그룹 가격식으로 저렴화가 되는구나. 아까 코스코 말씀드렸잖아요. 홀세일 가격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소비자 보호법이 들어가면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까지 높게 책정을 못하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요. 이제 보험료를 책정을 했을 때. 그래서 보험회사에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익이 조금 줄어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예방 차원의 그런 진료를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왜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아픈 거 참으시다가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근데 그게 응급실 한 번 갔다 오면은 나라에서도 손실을 보는 게 3, 4만 불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보험자가 뭐 입원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금액이 4만 불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저렴화가 될 거예요. 이 보험비,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매 시장을 통해서 이제 개인 정보를 넣으셔서 뭐 이렇게 이제 연세랑 소득과 가족 사이즈 이렇게 넣었을 때 그 소득에 따라서 세금 공제, 즉 보험비 보조를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화가 될 거고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따라 리모컨이 조금 이건 그래서 다음에 차트 제가 이제 만들어놨는데 보여드릴 거고, 자, 의료보험이 또 표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렴화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셔서 이 표준화에 대한 걸 많이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비자 보호, 환자 보호법이에요. 자, 지금부터 가입하시는 모든 의료보험은 최소한 10가지 혜택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응급실 서비스, 진료받으시는 거, 뭐 엑스레이 찍는 거, 촬영비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혜택은 무조건 제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혜택은 아무리 저렴한 보험이라고 해서 그 혜택을 안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싼 게 비지떡이다 이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저렴한 거라고 해도 이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싼 보험이라고 해서 그게 혜택이 뭐 어떤 혜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VIP 서비스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질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지고 계셨던 지병이 있다고 해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가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그게 있으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에 가입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이 아무리 비싸도 놓지를 못하세요. 왜냐면 옮기려고 해도 다른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질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해서 가입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핑계로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도 없어요. 사실 이런 분들이 보험이 굉장히 필요하신 거거든요. 왜냐면 지속적인 치료가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기 때문에 표준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26세 미만 자녀분들은 이제 부모님 보험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 26세 정도가 되시면은 아직 대학교 갓 졸업해서 이제 파트타임을 뛰면서 자기 이제 그 커리어를 좀 쌓아가는 그런 이제 단계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직장을 통해서 의료보험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부모님 보험에 이제 가입이 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좀 인상적인 게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료에서 얻는 이익금의 80%는 무조건 환자들 그리고 가입하신 분들의 그 서비스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홍보비, 뭐 광고비 이런 거에 굉장히 돈을 많이 쏟아부었어요. 회사 측에서. 지금부터는 특히 보험료는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80%는 무조건 환자들을 위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자, 의료 구매 시장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 저렴화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13개 보험회사가 참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표준화 기준에 맞는 보험 플랜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이미 나라 측에서 인증을 하고 이게 진짜 표준화에 맞고 그 필요한 서비스를 다 주는 보험인지 이미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신 보험회사가 참여를 해요. 카이저라든지 블루쉴드라든지 뭐 블루크로스 앤썸 이런 데서 이제 참여를 하고, 카운티마다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이 달라요. 그리고 가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조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 보험회사마다, 그러니까 카이저면 카이저라든지 뭐 블루크로스면 블루크로스라든지 그 회사마다 그 등급이 있어요. 회사 안에. 그러니까 뭐 카이저 안에
이런 플래티넘, 금, 은, 동이라는 등급이 따로 있고 또 블루 실즈 안에 이 4가지 등급이 따로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나뉘어져 있고요. 이 등급은 사실은 제공하는 혜택은 같습니다. 아까 그 10가지 혜택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다 똑같이 드립니다. 대신에 월 보험료랑 진료하실 때 이제 내는 뭐 코페이라든지 뭐 코인슈런스 피라든지 그게 항상 있잖아요. 그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가 차트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보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저소득층은 정부의 구매 시장을 통해서 의료보험 플랜을 구매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구매 시장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때 그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적으신 분일수록 이제 좀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소득이 많으신 분일수록 도움을 좀 더 적게 받으시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고, 어떤 플랜을 구매하냐에 따라서 이 어떤 플랜은 아까 이제 제가 등급 4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실버 플랜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실버 등급을 구매하시면은 소득에 따라서 환자 부담액, 그러니까 코페이라든지 진료 받았을 때 내는 그 돈에 대한 보조금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2가지를 말씀드리는 게 보험료에 대한 보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버 플랜을 가입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그 진료를 받았을 때 내는 부담액도 보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랜 4개, 제가 이제 아까 뭐 차트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기 4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플래티넘, 금, 은, 동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등급이 높을수록 진료비 환자 부담액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코페이 내시는 게 등급이 높을수록 좀 줄어들어요. 대신에 보험료가 조금 높으세요. 자, 그래서 플래티넘을 보면 보험에서 부담을 해주는 금액이 대강 90% 정도. 그래서 환자가 결국 부담하는 부담액은 10% 정도. 그래서 그게 10%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돈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게 가장 저렴한 이제 플랜인데, 환자가 부담하시는 부분이 40% 정도, 보험에서 이제 부담하는 금액이 60% 정도. 이거는 진료 받았을 때 내는 비용에 대한 거고요. 각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거는 나한테 맞는 이제 플랜을 찾으셔야 되니까,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가셔야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이 있으셔서 그렇게 매달 의사를 보셔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보험료가 좀 더 높으셔도 막상 이제 그 의사를 봤을 때 내시는 부분이 적으신 게 더 그 효과적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근데 반대로 내가 너무 건강해서 1년에 한 번 정기검진하러 그냥 간다. 그 외에는 별로 진짜 의사 볼 일이 없다. 그러면은 보험료가 적고 대신 그 1년에 한 번 간다든지 2번 간다든지 그때 조금 많이 내셔도 보험료가 내시는 게 작으시면은 그게 좀 더 저렴하게 이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제가 만들어놨는데 그 필요하신 정보만 제가 딱딱딱 이렇게 쪽집게처럼 찝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험회사 A, B, C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던 카이저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험회사 A가 카이저라고 봤을 때 이제 보험료를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1인 가정 40세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40세인 사람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할 때 이 사람 소득이 17,235불 이하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219불입니다. 보험료를 위해서. 그러면은 개인이 부담하시는 금액이 거의 제로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는 가장 저렴한 이제 동 플랜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인컴이 높다. 그러니까 갈수록 높아지시면서 정부에서 보조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개인이 부담하셔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 소득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보험회사 A 카이저는 마음에 드는데 내가 의사를 조금 자주 보니까 동 플랜보다는 좀 아무래도 은이 낫겠다. 실버가 나한테는 좀 더 맞겠다. 조금 보험료를 좀 더 높이 내더라도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소득이 똑같이 17,235불 이하다. 그럼 정부 보조금이 이제 236불이라고 하고 개인 부담하는 그 비용이 이제 제로에서 36불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초이스니까 나는 35불 내서라도 차라리 조금 더 의사를 봤을 때 조금 덜 내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걸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1년에 나는 정말 한두 번 보니까 은까지도 그냥 별로 필요 없고 동이 낫겠다 그러면 동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지금까지 쭉 얘기 드린 거를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눈에 보는 건데, 지금 직장에서 아니면 지금 현재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 혜택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그 상황에 만족을 하시면 정말 아무런 행동을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변화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갑자기 의료 혜택을 중단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이 바뀌시면 그때 걱정을 하시면 돼요.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혜택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15,900 미만이다, 1인 가정을 이제 기준을 했을 때, 그러면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인 메디칼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메디칼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연세와 뭐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소득만 받고 거기 이제 그 신분 자격 조건이 맞으면은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높다 그러면은 구매 시장인 커버 캘리포니아에서 본인 소득에 맞춰서 본인 상황에 맞춰서 맞는 플랜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버 캘리포니아를 쓰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 그 구매 시장을 쓰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여기서 메디칼 신청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소득을 넣으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알아서 그럼 지금 그 귀하에 뭐 소득을 맞춰보니까 메디칼 가입하실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메디칼 가입 신청을 그 구매 시장을 통해서 시작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연방지정 저소득 뭐 139%, 250% 사이라는 얘기는 이제 중산층이시긴 한데 약간 중저산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험료 그 보조도 받으실 수 있지만 진료비 보조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소득이 높으시다 그러면은 보험료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보조금을 못 받으시는 것 뿐인데, 대신에 이제 이게 표준화가 돼 있는 플랜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시면은 똑같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소기업에 대한 많은 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세요, 한인분들은. 그래서 이거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직원이 51명 이상이신 그 기업이나 소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15년부터입니다.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에요. 그때부터 의료 혜택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이거 의무화가 된 부분이 이거고요. 하지만 직원이 50명 이하이다 그러면은 옵션입니다. 의무화가 아니라. 그래서 하실 수는 있는데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51명 이상만 이제 의무적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0명 이하의 이제 풀타임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 분들은 그 의료 혜택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또 구매 시장이 따로 있거든요. 샵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정말 작은 규모이시면은, 그러니까 25명 미만인 비즈니스는 고용인이 얼만큼, 그러니까 고용인들의 보험료를 얼마를 커버해 주냐에 따라서 고용주에게 정부에서 세금 크레딧을 보조금으로 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원하시면은 저희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정보를 드릴 텐데, 일단은 51명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화, 그 이하는 의무화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다 왔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건강 상황, 소득 상황, 살고 계시는 지역 이런 거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선택 여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부모님들 보면은 항상 누구누구는 얼만데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나와?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 비슷해 보인다고 자신의 상황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카운슬링을 드리거든요. 저희한테 따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험 사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기라는 것보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인증을 받은 플랜은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그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이게 표준화에 맞췄다. 그리고 여기서 저렴화 얘기하는 그 가격에 맞는 보험이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 팔아도 된다라고 인증을 받은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게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인증을 받은 플랜입니다. 오바마 케어의 인정받은 플랜은 달라요.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인정과 커버드 캘리포니아 인증은 달라요. 오바마 케어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는 보험은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시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하신 걸로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그러면은 그 벌금 내지 마세요 라고 인정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 보험회사가 이제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거 가입하세요. 이제 여러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모든 보험회사가 이 구매 시장에 나와 있는 보험회사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개밖에 참여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13개만 지금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의 보험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인증받은 게 아니라 오바마 케어 측에서 의료보험을 인정을 해주겠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벌금은 부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인정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린 혜택, 뭐 보험금, 그 진료비 이런 거에 대한 보조금은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국내 시장을 통해서 그 혜택을 그러니까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하신 플랜에게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가입을 할 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 나와서 이거 가입하세요, 이거 가입하세요 그러는 분들을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 친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그거에 좀 끌리지 마시고 다 이제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에서 드리는 정보도 얻어보시고 신문도 읽어보시고 또 여기저기 다 확인도 해보신 다음에 이제 가장 나한테 맞는 플랜을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 그러니까 의료 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소비자한테 권리를 드린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지금까지 모든 걸 주도를 했거든요. 보험료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컨트롤을 하고 이제 소비자에게 좀 힘을 실어준다는 게 사실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나한테 필요하신 거를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구체적인 질문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 더 맞춘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따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아는 데에서 정말 열심히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험 등록도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가입하실 때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고 싶으시다.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비영리 단체, 특히 이 캠페인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이제 가입을 도와주는 부분도 연수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또 도와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 등록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 지금 연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한 다음 주 정도면은 이게 다 끝나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사무실로 안 오셔도 돼요. 저희한테 하시는 게 좀 불편하셔서 아 나는 이걸 누가 해준다고 해서 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할게요. 괜찮으신데 그쪽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조심하세요. 왜냐면 저희같이 트레이닝을 받고 인증받는 곳은 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저희는 주정부랑 이미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개개인한테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 제가 이거 가입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50불 내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그거는 그때 딱 다 중단하시고 개인정보 주시지 마시고 좀 더 알아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희한테 오셔서 이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신상 정보를 어쩔 수 없이 여쭤봐야 돼요. 소득에 대한 거 여쭤봐야 되고 가입하실 때도 소셜번호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그거는 가입하시는 용도, 가입 도와드리는 용도로 쓰는 거지 저희가 뭐 그거를 따로 쓰거나 공개하거나 유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이제 이게 연락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17가 브로드웨이 오클랜드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화번호 여기 있고 제가 명함도 갖고 왔거든요. 이따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이메일 쓰시는 분들이 이메일을 많이 쓰셔서 그게 편하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걸 위해서 따로 이메일을 아예 만들었어요. obamacare@kccb.org 그거보다 되게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오바마케어라고 다들 알고 계시니까 오바마케어가 저희 웹사이트, 저희 이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공식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더 따로 좀 더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보셔도 되고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여기 설명지 같은 거를 한국어로 된 걸 좀 갖고 왔기 때문에 나가실 때 가져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이제 26세까지만 그 가족으로 보험이 커버가 되는데 네. 26세 이상이 예를 들어서 학교 안 다니고 그냥 요즘 직장에 있게 만약에 못 잡아서 예. 26세 넘는 자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보험을 드려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26세 이제 이상이셔서 부모님 그 보험에 가입이 아직 안 되시고, 그다음에 뭐 일을 하는 곳에서 보험을 안 준다든지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소득이 굉장히 적으시기 때문에 메디칼 수혜자가 되세요. 소득이 아예 없이 그냥 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한 말로 네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1인 그 성인 1인 가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은 소득이 15,900 미만이시면은 메디칼로 수혜자가 이제 되세요. 그래서 메디칼 확산에 이제 포함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주 정부에서 이제 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기서 지난번 아까 얘기하실 때 그 메디칼 자격이 되는지 익스체인지를 통해서 확인하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익스체인지를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밑에 있는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터넷이 편하신 분은 직접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따님이나 통해서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 여기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거기에 이렇게 밑에 하단에 봤을 때 웹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계산기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거기서 물어보는 게 연세랑 그다음에 그 가정 인원수, 뭐 4인 가정이지만 4인 가정 다 넣으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연령층을 다 넣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넣고 소득을 넣으면은 거기에 메디칼 가입 이제 가입 기준에 맞추셔서 이제 메디칼 가입이 가능합니다라고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그보다 소득이 좀 높으시면은 이 정도 이제 보험료 보조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라고 측정이 다 나와요. 그러면 메디칼 신청되는 사람은 매달 메디칼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이제 많은 곳이 안 되거든요. 예. 안 되는데 딸이 매달 돈을 보내줘요. 이제 쓰라고. 네네. 그 수입에 그거를 그러면은 텍스에 보고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게 가장. 왜냐하면은 이쪽에서 보통 인컴을 확인을 할 때 텍스 리턴을 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보고하시는 텍스에 들어가 있는 인컴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님이 드리는 돈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그러니까 인컴 텍스에 들어가는 그 인컴, 그게 가장 이제 주정부에서 확인하기도 쉽고, 봤을 때 IRS랑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 금액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소셜 세큐리티를 받고 계시고, 또 거기에 상반되는 메디컬 서플리멘털 헬스 인슈런스를 갖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도 또 인컴 텍스를, 소셜 세큐리티 인컴 텍스를 부과하고 다시 재측정을 받아서 보험료를 내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받으시면서 메디케어를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메디칼도 같이 수혜를 받으시는데, 이거는 사실 커버 캘리포니아는 65세 메디칼 수혜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메디칼 서플리멘털 헬스 인슈런스를 따로 사시세요. 메디칼 수혜자 대상이 아닌 분들. 네,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메디케어를 가지고 계신데 20%를 서플리멘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65세가 넘으시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럼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보통 적용이 안 되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메디케어를 봤을 때, 메디케어만 하나만 볼게요. 104불 90센트거든요. 지금 현재 그 보험료가. 그럼 여기서 찾으시는 보험보다 아무래도 저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연세가 올라가실 때마다 보험이 높아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세요. 앞으로는 포함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적용 대상이 안 되세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네, 아마 어머님이 물어봐 주셔서 많은 분들도 그렇게 답이 되지 않았을까. 예.
네, 관련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예? 소셜 스키리티 받는 것도 인컴에 들어가나요? 소셜 스키리티 받으시는 것도 인컴이시긴 한데 65세 이상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적용이 안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미리 받으신 분들이요. 예, 그것도 사실 인컴으로 칩니다. 디서빌리티도 아마 칠 텐데 보통 그건 금액에 따라 제 생각에는 왜냐면 어느 금액 이하면은 텍스 보고를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CPA는 아니지만 특히 소셜에 관한 부분은 그래서 아마 그게 얼마 받으시는 거에 따라서 그건 제가 자세히 이따가 한번 여쭤볼게요. 낼 때는 그 텍스 리턴만 보여드리면 되는 건가요? 보통 텍스 리턴을 많이 쓰세요.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근데 그 소셜 같은 경우에는 얼마 금액 이하면은 텍스 보고를 안 하시는데 그게 인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한 달에 매년 받으시는 거랑 다 기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스테이트먼트도 어쩔 경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인컴으로 치는데 제가 이따가 금액은 이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금액이 아주 높지 않으시면은 아마 그 뭐 보험료를 막 비싸게 내신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수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 이제 아까 SBA 한국공사 문의하러 같은 예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예, 전화는 언제든지 주셔도 됩니다. 전화를 해보시고 만약에 조금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무래도 찾아가서 이렇게 완전히 앉아서 1시간 정도 대화를 하셔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예약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아까 궁금한 게 있으셨는데. 신청하시는데 네. 구하시는 최저 나이 이게 어떻게 최저 나이는 아무래도 그 21살 넘으시면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저 나이라는 게 사실 이게 어린 친구들도 가능해요. 왜냐면 가족 단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족끼리 같이 하는데 어떤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예를 들어 가지 같은 경우에 네. 아까 전에 한 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게 24살이 아니고 예. 내 기억으로는 애가 18개, 19개 지나면은 예. 가지에서 뭐라 하냐면 보험을 따로 들어가고 부모한테 주지를 않고 그 네. 경우에는 19, 20살에도 보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따로 들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영어로 뭐 이렇게 카버드 커버드 캘리포니아. 저기에서 받는 연령이 천연연령이라고 있어야 될 거예요. 17살도 없을 수도 있고 물론 부모와 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독립적으로 나와 있을 애들이 있다고 19, 20살에 부모를 떠나서 네. 그런 애들 가입하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신 분들은 뭐 왜냐면 19, 18, 뭐 그 정도 되시면은 아직 학생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이시니까 인컴이 없으실 거고 당연히 해서 그런 분들이 따로 가입하셔도 되고 대체적으로는 그리고 그건 또 부모님 텍스도 가야 되는 게 부모님들이 그 자녀분을 디펜던트로 하시는지 그 부분들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계산을 할 때, 측정을 할 때 그분 한 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가족을 다 넣어요. 가족을 다 넣고 있다가 그 밑에 대신에 가입하는 사람은 18살짜리 친구만 가입을 합니다. 그게 따로 란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모님 텍스트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디칼 자격 있는 사람은 이쪽 하버드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거 아주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메디칼이 있으면서도 그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메디칼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아주 보통 메디칼을 가지고 계신 왜 분들은 보면 여기 어떤가 보니까 나라에서 보조해줘서 하나도 돈 안 내는 게 있구나. 예. 그러면은 안 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메디칼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메디칼로 분류가 되셔서 서류가 따로 들어가요. 예, 보통 그렇게 되시면 왜냐하면 이 커버드 캘리포니아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시스템이 메디칼 수혜도 그 혜택도 못 받으시고 이런저런 혜택을 다 못 받으셔서 개인이 돈을 들여서 가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거라서 메디칼 수혜자가 되시면은 메디칼을 제가 이거 인터넷처럼 다 써서 그냥 서브밋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하시는 게 편하시면 그 인터넷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 웹사이트에서. 그래서 혼자 그걸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저 혼자 내고 세컨을 매번 살아가지는데 그럼 그거는 내가 해당 안 되니까 그거는 그렇죠. 안 넣으셔야 되는 부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메디컬에서 잠깐 더 보충을 드리면은
만약에 메디케어에 해당이 되시면요, 법적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못 가시고 메디케어에 해당해서 메디케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디케어의 경우에도 이렇게 쉐어 커스트라고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메디케어인데 그건 틀린데 완전 무료로 메디케어를 받으시는데 해당되시면 그냥 선택이 없습니다. 여기. 그 메디케어 받는 사람이 네. 그 65세 이상이면서 메디케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거를 물어봐 주시는 분데, 네, 뭐 벌써 확인을 하시나 봐요. 네. 네,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커버드 캘리포니아 그 웹사이트에 가서 네. 보통 이제 영어를 좀 아는 사람들은 직접 자기가 어떤 에이전시나 뭐 그런 걸 통하지 않고 직접 가입을 해서 뭐 카이저나 블루실드나 아니면 그런 회사에 직접 그런 자기 인컴이라든가 모든 시츄에이션을 그 타이핑해서 서밋하면은 그쪽에서 그 보험회사 그 카이저나 어떤 블루실드에서 그런 등록된 것이 날라옵니까? 어떻게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개인이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을 통해서라든지 도움을 안 받으시고 하시면은 이제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다 필터링을 해서 각 보험회사로 거기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연락이 오죠.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추가로 서류를 뭘 더 보내달라. 예를 들어 인컴을 얼마라고 쓰셨으면은 그럼 인컴 증명을 해주세요라고 여쭤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끝나면은 이제 각 보험회사, 그러니까 신청하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오죠. 예.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네. 제가 현재는 산호세에 있는 그 보험회사에서 이제 플랜이 카이저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커미션이나 그 보험회사들 그런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줘요. 자꾸 뭐 자기네들이 제가 느끼기엔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만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한번 직접 제가 제 상황에 맞는 거를 해서 입력을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가입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일단 대충 알아보실 수 있는 그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 웹사이트에 가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보면 그 계산기 그걸 누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 정보 입력하는 곳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대강 한 달에 내가 어느 정도 카이저는 얼마, 뭐 카이저 예를 들어서 뭐 실버는 얼마, 브론즈는 얼마 그걸 다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정보를 알고 계시면은 에이전트한테 만약에 통해서 하시더라도 만약에 혼자 하시면은 편하실 수도 있지만 또 만약에 에이전트를 이용을 해야 될 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정보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연세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지금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65세 생일 되실 때부터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셨는데 메디케어이 없으신 분은 아마 그 크레딧이 일하시던 크레딧이 안 되시던지 뭐 이런 경우이실 텐데요. 이제 그런 분들은 메디케어를 그냥 돈 주고 사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예, 근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연령대가 19살부터 65세 바로 생일 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럼 오바마케어에서는 65세 이상 돼도 그게 확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바마케어에서 그 의료개혁법에서는 지금 65세 되시는 분들이 메디케어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상세한 그런 법안이 돼 있지는 않고요. 그 대신에 이제 메디케어를 구입하실 수 있고, 그 메디케어를 구입하실 때도 이제 몇백 불을 내셔야 되는데, 그거나 이제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하셔서 몇백 불 내시는 거랑 비슷한 그런. 몇백 불은 굉장히 높아요. 예, 네, 그건 굉장히 높고도 커버드 캘리포니아도 지금 몇십 불에서 몇백 불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에 만약 구입을 하시는데 그 자체적으로도 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메디케어의 프리미엄, 메디케어 보험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보조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쪽으로 따라 알아보시면 돼요. 그게 오바마케어에서 나온 거라 그건 아니죠. 오바마케어에 같이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지금 현재 있는 메디케어 보조. 65세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또 따로 연락 주세요. 그래서 메디케어에 대한 도움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